유해동물 되기를 분류가 안 돼가지고 샘포를 해야 돼요. 농작물 다 망가뜨리고 제 진드기만 옮겨 우리 강아지한테 진드기 천지야. 제 주변에도 아직 등록을 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난 6월 5일 제천시 인근의 한 야산. 이곳은 들깨 출몰 지역으로 풀숲에 그 흔적이 발견됩니다. 통로고랑이요 여기가. 요까지가. 제천에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한 7, 80마리는 된다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어디 조금 다니긴 다닌 것 같아요. 이거 바깥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고. 그 유익견들이 바로 들깨화되고 그게 이제 야생화되면서부터 이제 가축이나 아니면 야생동물들을 마구잡이로 이제 섭취하는. 들깨 문제는 충북뿐 아니라 이미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들깨가 빈번하게 출몰하는 산간 마을에는 대부분 포획틀이 설치돼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이게 지금 이 비닐로 씌우는 데를 개들이 이거 밟으니까 전부 다 이제 찢어진 거죠. 계속되는 농작물 피해에 주민들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거는 유기견이 아니라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진짜 그 잘못된 동물이에요. 그거는 잡아야 돼요. 그거는. 들깨는 마을 체험장에서 기르는 조류까지 초토화시켰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뚫어진 건가요? 이 밖에가 그건가요? 네.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들깨의 습격으로 꽃닭과 인꼬 60여 마리가 물려 죽었습니다. 피해액만 1,300만 원. 유일한 목격자인 전종선 씨는 참혹했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냥 내가 보니까 그냥 겁시다서 막 뛰어나가는 거죠. 사건 당시 카메라에 포착된 들깨들은 하나같이 덩치가 크고 위협적입니다. 이처럼 때로 몰려다니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야생 들깨. 취재팀은 지난 2월 옥천에서 발생한 들깨 축사 습격 사건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30여 두의 소를 키우는 손윤수 씨는 들깨의 위험성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들깨들은 야생동물을 취급해야지 그걸 잡지. 야생동물 취급도 안 하고 그대로 두면 말이지 앞으로 혹시 사람한테도 피해 갈지도 몰라요. 사건 당시 축사에 침입한 들깨 3마리는 체중 250kg에 이르는 송아지 1마리를 처참하게 물어 죽였습니다. 내륙이 아닌 섬 지역에서도 들깨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피해가 발생한 흑산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야생 들깨에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산개들이 너무 이제 많이 놔두고 새끼를 낳아서 놔버리니까 산으로 놔버리니까 또 내려오고 여린데 있던 개들이 또 올라가서 놔버리고. 섬 안의 들깨 수가 증가하면서 들깨가 농가를 습격하는 일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일로 들어왔어요. 예, 이걸 뜯고 들어왔어요 이거. 이걸 뜯고 들어왔어요. 예.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친 들깨 공격에 닭 120마리 중 55마리가 피투성이로 발견됐습니다. 농장주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철망을 뜯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안에서 공격을 당했으니 뭐 아주 초토화 시켰겠죠. 잔혹하고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들깨의 습격.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 최국만 프로듀서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음성 소방서입니다. 현재 개 포획 관련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이처럼 해당 지역 소방서에서 구조대가 직접 출동해 포획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충북에서 발생한 개 포획 관련 출동 건수는 2,100여 건, 그중에 포획 건수만도 8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방송에서 확인했듯 이제 야생화된 들깨로 인한 피해는 농작물뿐만 아니라 가축을 물어뜯고
사람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과연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그 현장을 노정민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15일 옥천 소방서를 찾았습니다. 현재 13명의 대원이 소속돼 있는 옥천 구조대는 인명 구조 활동뿐만 아니라 동물 포획 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보조 출동. 옥천 구조대 동물구조 전체 첩보 같이 수신했습니다. 현장 출동하는 구조대. 마을에 떠도는 들개를 포획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여름철이면 급증하는 개 포획 민원. 최근엔 들개로 인한 농가 피해도 발생해 적극적인 포획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두 달 전부터 마을 주변에서 목격됐다는 개. 지역 내 연달아 발생한 들개 가축 습격 사건으로 인해 주민들은 주인 없이 떠도는 개를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이게 이 속에 바로 그 밑에 거기 이 풀숲에 여기가 은신처로 포위망이 좁혀오자 그 모습을 드러낸 개. 지저분한 털의 상태로 봐서 한눈에도 오랫동안 밖에서 생활한 듯 보입니다. 목줄조차 두르지 않아 유기견 또는 야생들개로 추정되는 상황. 포획 작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마취약까지 사용됐지만 결국 생포에 실패했습니다. 개를 갖다가 잡으려고 이렇게 마취총을 샀었는데 이게 마취약을 맞고 숲속으로 숨었다가 이제 깨어나는 바람에 저희를 갖다 보면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집집마다 신발 다 물어뜯고 농작물 다 망가뜨리고 그리고 막 제 진드기 막 옮겨 우리 강아지한테 진드기 천지야 막 같이 막 놀아가지고 제 개들이 친구인 줄 알고 저 집에서 살아요. 이 집이 제일 피해 많아요. 이젠 마을에선 어디서나 쉽게 주인 없는 개가 배회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침없이 마을을 헤집고 돌아다니는 들개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마늘은 이제 한 3개월이 됐으니까 뾰족뾰족 올라올 때 거기 와서 드러누워 있었으니까 이제 그 걔가 드러누워서 비빈 데는 이제 마늘이 못 올라온 거지. 그 마늘이하고 다치지만 상추밭에도 가서 다 상추는 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상추밭에 와 드러누워 있는 흔적이 있는 거야. 그럼 상추도. 농작물 피해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주민들. 하지만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도심 지역에서도 들개가 문제가 되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월 7일 서울시 은평구. 현재 이 일대는 재개발을 위한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곳에 들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약 10여 년 전. 재개발로 떠나게 된 주민들이 자신들이 키우던 반려견을 버리고 간 이후부터입니다. 여기에 밥. 아니, 요 밥이 있는 거. 아, 밥이 좀 남아 있네. 네, 이거 남아 있잖아. 여기. 그래도 이거 사료밥 같은데요? 네. 이걸 누가 주었는지도 몰라요, 나는. 골목에서 발견되는 들개의 흔적. 그 개가 목줄도 없고 주인이 없는 것 같더라. 근데 걔는 진돗개라 좀 크더라고. 딱 무서울 정도예요. 네. 일반 사람들이 봐서 거리에서 만났을 적은 무섭다고 봐야죠. 이 근방에선 들개들이 아침 저녁으로 떼를 지어 다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됩니다. 쫙 포크레인 있는데 쫙 멀리까지 정도 가더라고요. 저기 멀리까지요? 네, 여기서 쳐다보면 약간 이제 해넘어가고 할 때는 좀 나는 한번 사람 물리는 걸 봐가지고 좀 건들들 안 하죠. 여기 이 동네에서 물리는 걸 본 게 아니고 저쪽 동네에서 내가 물리는 걸 봤어요. 이 유기견한테 할머니.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병원에서 오래 있었죠. 그런 걸 봐가지고 나는 건들들 안 해요. 이 지역 개들도 좀 위험한가요?
그게가 이게요. 또 거의 걔들 한 패인가 봐요. 다 같이 어울리고 그러더라고. 이쪽으로 왔다 이쪽으로 왔다. 다 버리고 간 건 같아요. 여기서 이사 가면서. 아, 여기서 이제 이사 가면서. 네. 그래가지고 산에서 새끼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개도 있더라고. 반려견에서 유기견으로, 유기견에서 야생화된 들개가 되어버린 개들. 현재 서울의 들개는 북한산을 중심으로 정착해 서식 지역을 점차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 성향이 강하고 여러 마리가 무리지어 다니면서 일반 시민들과 등산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들개들. 산에서 먹을거리를 찾지 못한 들개들이 인근 주택가까지 내려오는 일이 잦아지면서 관련 민원도 늘고 있습니다. 취재팀은 들개의 주 활동 시간인 밤이 되길 기다렸습니다. 저녁 9시경 은평구청과 계약을 맺고 들개 포획 작업을 벌이는 포획 전문가와 함께 다시 이 일대를 살폈습니다. 까마귀 이런 거 같이 유해동물로 되기를 분류가 안 돼가지고 생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살보다는 좀 많이 힘들죠. 현재 들개는 동물보호법상 보호 대상인 유기동물로 구분돼 사살이 아닌 생포만 가능합니다. 아침에 일이 온다고 여기로 나무를 쳐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와서 막 난리쳐 이쪽에서 여기에서. 들개를 유인할 먹이를 설치하고 차 안에서 이어진 잠복. 마취총을 들고 기다린 지 5시간째. 하지만 끝내 들개의 모습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계심이 강해 좀처럼 잡기 힘든 들개. 서울시는 급증하는 들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산 등에 포획틀을 설치하고 들개 한 마리당 50만 원을 들여 집중 포획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서울시에서 포획된 들개는 모두 116마리. 그렇다면 포획된 들개는 어떻게 처리될까? 담당 부서에서 동물병원이랑 연계해가지고 상처가 났으면 동물병원에서 이제 치료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인이 없기 때문에 공고를 내가지고 14일 동안 공고를 내가지고 주인이 있으면 주인을 찾아주고, 주인이 없으면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더라고요. 이와 같이 포획된 들개는 유기동물 보호소로 보내져 열흘간의 보호 공고 후 입양되거나 안락사 처리가 됩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들개 문제. 일부 전문가들은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생명을 경시하고 반려견을 버린 사람들에게 있다고 지적합니다. 충분히 유기견이 많아지는 것과 들개화되는 개가 많아지는 것은 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버려지는 동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그리고 인접해 있는 산들이라든지 들들이 산야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인접한 도시와 가까운 곳에 산이 있다 보니까 그 산 속으로 생활 거점을 이동하였을 때 들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야생화된 유기견, 이 들개는 동물보호법상 보호 대상인 유기동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들개는 사살이 안 되고 마취총이나 포획틀을 이용한 생포만이 현재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경계심한 들개가 포획틀에 잡히지 않고 마취총의 유효 사정으로 짧아서 어려움이 많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들개 피해를 막는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논의가 오가는 사이에도 피해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거리를 배회하던 개에게 사람이 공격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14일 옥천군 옥천읍. 한 달 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닭장을 확인하던 신 씨는 닭 20여 마리가 모두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도 키우는 거 다 한 마리도 없는 거야? 한 마리도 없죠. 아, 다시 이거. 이제 병을 타다 놨지. 딱 그 마침 타다 놨어. 16마리. 이야, 세상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놈이? 그러게 이제 여기 이제 부정을 뚫고 들어간 거지. 아. 이걸요. 이거 조금 약했어 이게. 예. 약했으니까 이거 안에 놨을 때는 이거 뜯고 들어간 거예요. 이거 뜯다고. 아니 이 정도 뜯어요? 네. 당시 CCTV 영상입니다. 새벽 4시경 닭을 쫓는 들개 2마리의 모습이 선명히 찍혀 있습니다. 때로 다니면서 그러는 거야. 우리 집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집에 저 집에는 2번에 82마리 죽였어. 닭을요? 다. 2번 들어와갖고. 아이고야. 저 집에는 만 6마리 그랬지. 이 집에. 그래 다니는 거야. 집집마다 들개의 습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포획틀까지 설치됐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딱 당긴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싹 들어가. 이게 못 나오는 거지 이게. 아, 이 자동으로 장기는군요 이게. 이렇게 돼갖고 이게 못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유. 이렇게 들어갑니까? 이거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얼마나 영리한데. 아, 오죽하면 이것까지 만들어놨겠습니까? 오죽하면은. 닭뼈를 갖다 달아놓고 해도 안 들어가요. 언제 있을지 모를 들개의 공격에 불안해하는 주민들. 이처럼 주인 없는 개는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 초등학교를 다니는 두 자녀를 둔 노모 씨는 가슴이 철렁할 만한 일을 겪었습니다. 학교에 등교 중이던 자녀들이 거리를 배회하던 개에게 공격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현장에서 9살짜리 딸아이는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등굣길이 갔나요? 예, 40분까지 학교니까 애들이 네. 좀 일찍 갔어요. 그런데 그 이제 시장 지나서 좀 가고 있는데 그 개가 이제 좀 큰 강아지가 보이더래요. 그 꼬맹이가 개가 있네 이러면서 이제 가는데 이제 언니가 순한개일 거야. 이거 가끔 돌아다니니까 그런 개들이. 그래서 가는데 언니를 안 깨물더래요. 그래서 얘도 이제 다행이다. 이제 별일 없겠다 하고서 가는데 그 개가 조금 지나가다가 갑자기 뒤돌아서서 얘 다리 있는 데로 오고서 그냥 냄새 맡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물더래요. 개의 공격으로 아이는 다리 인대가 파열됐고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깊은 상처만큼 충격도 컸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상처는 치료가 되면 되는데 저희 아이가 잘 때마다 손발을 떨어요. 그래서 지금 안정제 조금씩 먹고 있거든요. 시민이 제보한 사건 직전 개의 모습입니다. 제법 큰 덩치의 개는 목줄도 없이 거리를 떠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인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 부모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안전 조치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반려견으로 사용하던 뭐라던 간에 본인이 원해서 하신 거잖아요. 본인이 원하신 거면 안전 조치를 잘 하셔갖고 어쨌든 본인들보다 어린아이가 사고를 당하면 치명상이에요. 예, 들개라고 하는 지금의 문제는 반려동물과 다르게 관리를 하는 주체가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반려동물들은 주인 또는 보호자가 있어서 그 동물들에 있어서의 질병 상태라든지 영양 상태 여러 가지 상태에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만은 들개화되어 있는 개들은 그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서 특히 전염병이라든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주사 또는 건강 상태 그다음에 번식의 상태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유기견이나 들개같이 관리되지 않는 개로부터 사람이 감염될 수 있는 질병들입니다. 개에게 공격당할 경우 그만큼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공격했던 개는 사건 직후 포획돼 곧바로 이곳 청주 반려동물보호센터로 이송됐습니다. 현재 이곳에 보호 중인 유기견은 약 140마리. 문제의 개는 여전히 공격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사육사들이 만지지 못해요. 두 분 다 물렸거든요. 지금 이 밑에 보면 턱 밑에 보세요. 으르렁거리고 있거든요. 떨어 으르렁거리면서 들으시죠.
저거 물어버리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들어가면 이제 물리는 거예요. 그냥. 규정에 따라 센터에 입소한 지 10일에서 15일이 지나면 안락사가 가능하지만 이곳은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월 평균 120마리 정도의 그 반려동물이 지금 버려지고 있고요. 좀 청주시만. 그다음에 그 중에서 30%가 찾아가는, 이제 자기 강아지를 찾아가는 경우고 30%는 이제 입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30-40%. 그 나머지 한 30-40% 정도를 제가 이제 끌어안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매월 한 40마리에서 50마리는 매월 지금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입양이 최선이지만 야생화된 개들은 그조차 고려할 수 없습니다. 그 개체들이 왜 이렇게 싸나워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태어나가지고 야생 들개로 자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투견 목적이라든지, 누군가는 얘를 학대를 했다든지, 누군가는 얘를 공격했기 때문에 다른 동물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학대받는 강아지가 당연히 공격적이고 포악적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반려견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인 동물 등록제에 따라 현재 개를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동물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칠이 이쁜 게 많아요. 근데 이건 처음에 나온 그 최초에 나왔을 때 나오는 내장, 이게 외장칠이에요. 이게 이 안에 이제 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좀 하는 칩이. 그래서 이거를 목걸이에다 걸게 되는데 이게 약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에 쓰는 목걸이에다 이걸 걸어 놓으셔도 되고. 동물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소유자의 정보가 담긴 마이크로칩을 반려견의 몸에 외장형으로 부착하거나 삽입하게 됩니다. 지금 이 내장형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는 좀 큰 형태가 있고 소형견 위주로 넣을 수 있는 조그마한 칩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놔드리면 맞습니다. 어떤 칩이 있으면 갖다 대시면 마이크로칩 번호가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장형이 조금 더 선호를 하고 계시는데 이 외장형에 대한 실효성이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외장형 같은 경우는 떼서 버린다든지 유기를 할 때 아니면 이렇게 뭐 분실을 한다든지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는 내장형으로 통일을 하려는 그런 계획들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동물 등록제. 이를 어길 시에는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 일단 뭐 동물 등록제를 하는 이유도 뭐 유기견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동물 등록제를 지금 실시하는 거고 정부에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하라고 많이 지금 홍보도 하는 거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칩을 신다 보면은 뭐 아무래도 키우는 분들이 자기 책임감도 많이 가지고 하다 보면은 유기견이 발생할 확률이 많이 줄어들겠죠. 지금까지 전국에 등록된 개는 1,070만 마리, 충북은 2만 4천여 마리에 이릅니다. 지역별로 비교했을 때 군 단위의 등록률은 더 저조한 상황. 일부 시민단체는 동물 등록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유기견에 대한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네, 해외에서는 사육포기 동물 인수제가 있어서요. 버릴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제 받아주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 있고 그 시스템이 좋은 게 어쨌든 이 동물에 대한 정확한 프로필을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나이가 몇이냐, 뭐 성격이 어떠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질병에 뭐 이력이 있느냐 이런 걸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입양 가능성이 더 좋은 동물이 되는 거죠. 동물이 떠돌아다니면 경계심이 강해져서 나중에 입양도 어려운 동물이 돼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가정을 찾아주기가 쉬운 동물이 되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많은 개들이 버려지고 있고 지역에선 야생화된 들개로 인해 소나 닭, 염소 같은 가축과 농작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들개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년 정말 고생을 해서 해놓은 농작물이 그렇게 그냥 속절없이 훼손이 되고 파손이 되는 걸 본다면 정말 가슴 아프거든요.
또 정말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이 소중 가축들이 되면 이게 보상 기준도 없습니다. 이게 뭐 야생 동물에 들어가 있는 것도 거기에 야생 동물 피해야 되는 농작물 보상이 좀 있어요, 기준이. 들깨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할 경우 총기 포획도 가능한 상황. 환경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유해 야생 동물이 아닌데, 야생이 아닌데 어떻게 유해 야생 동물로 지정을 합니까? 들고양이도 야생 동물로 유해 야생 동물로 지정돼 있진 않아요. 야생화된 동물이지 야생 동물은 아니죠. 반려견을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도 들깨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부처에서 얘네들을 구조해서 포획하더라도 얘네들이 구조 환경에서 무사히 있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유해를 끼친다라고 하면은 야생화된 들깨로 해서 환경부에서 좀 관리를 해주는 게 맞다라고 저희 입장에서는 보는데, 환경부에서는 또 다른 입장으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좁혀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들깨라고 하는 동물로부터 이제 인명 피해라든지 아니면은 상처를 입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거지. 과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둬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책임질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도권화되어 있는 지자체라든지 정부에서 이건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건 관리를 해서 어떤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지 않으면은 그 피해가 생겼을 때 그 감당은 굉장히 커질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들깨 문제를 놓고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만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사실 들깨로 인한 피해는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려 10년 가까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지만 아직도 중앙정부는 담당 기관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태 파악이나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한때는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었으나 이제는 공포스러운 존재가 돼버린 들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반드시 생명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반려견도 사람도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시사플러스 이번 주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